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친구 여러분. 오늘 제가 온라인 멘토링을 활동을 하려고 준비한 건 이제 올해 봤던 3월, 6월 모의평가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보기가 틀렸는지, 그 보기가 왜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모르는 부분의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채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이거 틀렸네, 나 이번에 몇 점이네,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좀 더 성적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강의를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데 이거 왜 풀지? 뭐 작년 수능 풀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3평이 통합과학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통합과학이 나중에 생투 이런 거 배울 때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1, 또 고2 내용도 같이 섞여 있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 3평 같은 경우가 원래 369, 11평 중에서 문제 난이도가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이 3평은 또 오답률이 50% 넘는 게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너무 막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제 편하게 보면서 대충 내가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거 체크하셔서 따로 혼자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게 있으면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A와 B는 각각 리보솜과 핵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그림에서 찾아보면 A는 핵이겠죠? B는 리보솜이 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A에는 핵산이 있다. 네, 핵에는 당연히 핵산이 있죠. 니은 B는 리보솜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포벽이 있어요. 이 세포벽은 동물 세포가 아니라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이제 이런 세포이기 때문에 동물 세포라는 말은 틀렸고 요거를 식물 세포라는 말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큰 물질, 어떤 물질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크냐라는 걸 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단백질이 더 크겠죠. 단백질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아미노산이 더 작은 물질이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 물질로 변할 때에는 에너지가 방출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무슨 작용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눈에 딱 보이죠? 요 물질이 더 작은 물질이고 요게 더 큰 고분자 물질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에너지 흡수, 즉 흡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은 무슨 작용이라고 부를까요? 네,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는 말이죠. 여기 위에 그림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니은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그쵸? 여기 이 과정은 세포호흡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또 생투에 가게 되면 되게 자세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 더 파헤쳐서 보게 되거든요. 뭐 켈빈, 회로, 암반응, 명반응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더 배우기 때문에 혹시 세포호흡에 대한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생투를 더 이제 공부를 하실 분이라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아무튼 얘는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 거고요. 가와 나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5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지질과 단백질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은 단백질이겠죠. 막단백질 같은 단백질이겠죠. 그럼 니은은 뭘까요? 여기 뭐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렇게 모여서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인지질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친수성, 여기는 이제 물하고 치지 않은 지용성 이렇게 물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물과 맞닿는 부분이 여기가 친수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억은 인지질이다. 기억은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니은, 산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낸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얘는 확산이 맞고요. 확산은 고에서 저농도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런 확산, 퍼져나가는 뭐 그런 이제 농도가 즉 최대가 같아지게 하는 그런 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촉진 확산과 이제 단순 확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여기 보면 인지질의 요 틈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작은 단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자가 좀 커요. 예를 들면 뭐 포도당 같은 이런 물질들은 입자가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물질들은 이런 인지질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전용 단백질인 이런 막단백질, 뭐 이런 수용체 단백질을 이용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산은 촉진 확산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단순 확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생투에 또 나와서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또 디귿,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생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투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작으면 요로 보내고 좀 더 크면 요로 보내고 즉 여기에 구멍이 요렇게 나 있다면 요런 작은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들어가도 되지만 너무 큰 물질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선택적 투과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는 내년에 생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여기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체크하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해양생물과의 습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에서 3은 각각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명과학인데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는 지구과학 아닌가? 여기도 막 연표 이런 거 나오는데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통합과학을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배웠을 테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아무래도
G1, 뭐 G2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얕은 그런 표면적인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때 이 부분이 아마 포함돼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생명과학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나올 일도 없고요. 물론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없고요. 이런 정도로 이런 문제가 3평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작년 통합과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구과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연표를 다 외워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지구과학 수업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5.4학년 전, 뭐 2.5학년 전, 뭐 6,600만 년 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구과학생 같은 경우 지구과학쌤은 이런 식으로 뭐 54 입어 뭐 66 사이즈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고, 중, 신 이런 식으로 쉽게도 외웠었는데요. 혹시 이제 이 연표가 좀 외우기 힘들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구과학 배울 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적어서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가장 기간이 길고 오래된 게 고생대잖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고생대가 되겠고 여기는 고, 중, 신 요렇게 되겠죠? 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은 고생대이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고생대 맞고요. 3 시기에 공룡이 번성하였다. 딱 틀렸죠? 이 시기예요. 우리 막 주라기 공룡, 주라기 월드 이런 거 이제 영화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때 주라기가 요 시대에 있었어요. 이때 뭐 트라이아이스기와 백악기 이런 게 다 이 중생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는 뭐 막 어떤 사람들이 뭐 공룡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듯이 공룡이 이때는 또 대표적인 화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고 지구과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하나 정도 외워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니은은 이 시기에 공룡이 번성했다는 거, 그리고 디귿 T1일 때 대멸종이 일어났다. 네, 맞는 말이에요. 요것도 조금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G1 또 G2에도 요 두 내용이 또 어찌어찌 또 연관이 돼서 또 다뤄지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큰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근데 중생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 되게 그냥 온난하고 되게 살기 좋았어요. 오히려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살기 좋고 그랬다는 거 알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자극에 대한 반응과 생식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거미는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에게 다가간다 라고 했어요. 다가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이제 거미는 진동을 감지해요. 진동을 감지.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자극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나를 볼게요.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라고 했어요. 이분법으로 증식한대요. 얘는 뭐죠? 생식이에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생식이다. 아니죠? 나죠. 니은,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미모사의 잎을 건드리면 잎이 접힌다는 나의 예이다. 나가 아니죠. 왜냐면 잎을 건드리다는 게 자극이고 접힌다는 게 지금 반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의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 단계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군집과 개체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연표 그냥 뭐 이렇게 쌤이 말해주신 교과서에 나와주신 대로 외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배울 때 이렇게 끝말잇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개체잖아요. 여기서 개체로 시작하는 개체군이지 뭐 그 다음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군, 군 하면 군으로 끝나죠. 그래서 군집이에요. 그 다음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외워지는 친구들을 외워도 이렇게 재밌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생원의 생태계 부분, 뒷단원에도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그 부분을 되게 이게 섬세하게 배우지는 시험 문제에 출제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뭐 또 외우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충 요렇게 재밌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기억, 사슴과 호랑이는 동일한 A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사슴과 호랑이 둘은 다른 개체예요. 그쵸? 그리고 같은 개체군도 아니죠. 왜냐면 사슴이 같은 개체군이려면 얘도 사슴 얘도 사슴 아니면 호랑이 호랑이여야 되는데 아예 다른 두 개체잖아요. 이런 경우는 군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A가 아니라 B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니은 서로 다른 A가 모여 B를 구성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말이에요. 그리고 디귿 B는 군집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다음은 생간과 감자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좀 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이 실험이 그 실험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척척 보고 요 마지막에 다만 보고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나랑 뭐 나의 그림 정도만 보고도 풀었을 것 같은데 과산화수소 실험이 뭐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되게 한없이 좀 어렵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오답률도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41.6%로 아마 요 실험을 몰랐던 친구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과산화수소수의 카탈레이스가 이제 두 개가 만나면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된 게 H2O, O2 이렇게 두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기억할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는 생간을 넣었고 여기는 감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3%, 3%, 3% 다 똑같이 과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1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 3은 둘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포는 여기서 말하는 산소 O2가 되겠죠? 그럼 O2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을 때 2, 3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던 건 2, 3에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생간과 감자 조각에 카탈레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생간과 감자에는 모두 카탈레이스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2에서 발생한 기포에 산소가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아까 우리 그냥 이 기포 요거를 한번 산소로 놓고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디귿, 기포 발생이 끝난 3에 3% 과산화수소 5ml를 더 넣으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카탈레이스 여기 생간이나 감자 조각이 다 반응을 해서 그렇지 더 넣으면 더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세균 집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세균 증식과 항생제 사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던 세균이 거의 막 여기 몇 마리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갑자기 3마리로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5마리. 그럼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뭘까요? 항생제를 사용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성이 있는 세균만 이렇게 살았고 내성이 없는 세균은 7분의 1로 줄어들어가죠. 막 다 죽었어요. 지금 6분의 1이구나. 아무튼 엄청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때 비율을 보면 이 내성이 없는 세균들보다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뭘까요? 네, 여기는 세균이 증식한 거예요. 살아남은 세균들이 다시 증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에 의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맞는 말이죠. 여기 때는 뭐 한 2대6 정도? 1대3의 비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2대1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니은은 세균 증식이다. 아까 여기서 우리 같이 봤죠? 맞는 말이고요. 디귿, 이 세균 집단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9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얘가 이 문제 이제 이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1등이었어요. 1등. 이 문제에서 50% 넘는 오답률을 가진 이제 그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얘가 무려 61.7%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오답률 보면 되게 놀랬거든요. 이 문제가 왜? 보통 이런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뒤에 있는 편이 많잖아요. 얘는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생태계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나 뭐 뉴클레오타이드, 뭐 탄소가 포함, 뭐 주성분 탄수화물 요런 부분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놓쳐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은 얘는 항체는 뭐예요? 항체는 단백질이죠.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뭘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죠? 얘는 헥산의 단위체예요. 헥산의 단위체고 헥산의 단위체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헥산이 아닌 그냥 항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바로 단백질 단위체고요. 이 단백질 여기 아미노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소화 그런 거 배울 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얘 때문이고요. 얘가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얘 때문에 이 질소 때문에 오줌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생투에 요게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이 내용을 같이 끌고 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탄소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디귿은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이 아마 단위체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생투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나타낸 거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 토양. 지금 유일하게 얘만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그쵸? 나머지는 다 생물적 요인입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토끼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지금 생산자는 여기 있는 이 풀뿌리들 밖에 없죠? 얘는 소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아니죠. 니은. 토양 속 세균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귿.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제가 이 문제를 요거를 잘못 풀었네요. 토양이 아니라 토양 속 세균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실수하지 말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균이죠. 이 세균은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만 맞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번 있었네요. 자, 그림 가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는 같은 종의 초파리 개체들이 가지는 다양한 날개를 나타낸 거래요. 이제 가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나는 같은 종의 초파리 개체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파리 종류는 같고 지금 이 파리의 무늬만 다른 거라면 얘는 글씨가 왜 이러지?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으면 여기 하나 비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맞는 말이죠. 아까 여기 위에서 같이 봤어요. 니은. 나는 종다양성의 예이다. 종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었죠. 디귿. 생태계 다양성은 종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핀치의 무리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먹이 환경이 서로 다른 섬으로 이주한 뒤 각각 자연 선택의 모습이 일어난 거래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핀치 개체 사이에서는 생존 경쟁이 있었다. 그쵸? 생존 경쟁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단단한 씨를 먹는 핀치의 부리와 선인장을 먹는 핀치의 부리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단단한 씨를 먹는 구역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들이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경쟁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다윈은 자연 선택을 진화의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이 진화라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단단한 씨앗이 많은 곳은 얘네가 점점 살면서 부리가 변화를 했을 거야. 이 먹이에 맞춰서. 그럼 먹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와 엮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자, 디귿.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연 선택. 여기는 얘가 먹이를 먹게 분리하니까 이 종이 죽고 얘만 남아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진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귿. 먹이의 종류는 핀치의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이제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른 개체수 피라미드와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C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맨 밑에 있고 제일 많은 양의 개체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래도
생산자, 그 다음에 이게 쭉쭉 뭐 1차, 2차 소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광합성을 통해 탄소 화합물을 합성한다.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생산자인 C가 되겠습니다. 니은, B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C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B가 막 많아지게 되면 이 1차 소비자들은 대부분 초식동물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초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막 생산자를 막 먹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의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에너지 양은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왜 틀렸냐면 아무래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에너지가 100%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B가 이 풀을 먹고 나면 본인이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흡수를 80%나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A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도 이 문제에서 세 번째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 오답률이 47%나 될 정도로 되게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활성화 에너지, 뭐 주 성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헷갈렸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녹말과 엿당 중에 어떤 게 더 큰 물질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효소 X를 이용한 사례래요. 그래서 싹을 틔운 보리에 가루를 넣은 물과 쌀밥을 섞은 후 일정한 온도에 두면 싹튼 보리에 있는 X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이 촉진돼서 단맛이 나는 식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게 더 큰지 이게 더 큰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여기 분해되는 반응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화작용이겠고 요게 더 큰 물질이겠죠?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분해. 기억,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맞습니다. 니은, 기억의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되게 틀린 말이에요. 얘는 감소시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활성화 에너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원래 에너지가 요만큼이 차야지 이제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막 엄청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효소는 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이 물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수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위에 올라가도 바로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또 디귿, 식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촉매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기억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15번. 다음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래요.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예상외로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41.2%였는데요. 아마도 이 디귿 보기를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는 겉껍데기를 제거한 같은 크기의 달걀 2개를 준비하고 각각의 질량을 측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A, B 둘 중에 하나에는 소금물 뭐 10%, 뭐 이제 여기 하나는 증류수 이렇게 해서 300ml씩 넣는데요. 그럼 이제 달을 보면 A와 B에 각각 가의 달걀을 넣고 일정 시간 후 달걀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 달걀의 질량은 A에서 증가하고 B에서 감소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시해야 될 게 이 문제에서는 확산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기에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걀에는 이제 증류수보다 염분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가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물이 달걀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지금 껍질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달걀을 넣었을 때 소금물은 달걀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 수분이 더 없어요. 염분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 내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달걀은 더 쪼그라들게 되고 그 물의 질량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소금물, A는 증류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실게요. 기억, 10%의 소금물을 넣은 것은 B이죠. A가 아니라 B예요. 니은, 다에 비해서 달걀 안에서 밖으로 물이 이동하였다. 네, 맞는 말이고요. 디귿, 다의 A와 B에서 모두 삼투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이게 뭐 삼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확산도 그렇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둘 다 이 최대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확산은 좀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 뭐 이렇게 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뭐 퍼져나간다 이런 개념이고, 삼투는 아무래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표현은 삼투가 더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개념은 좀 똑같이 최대를 맞춰준다라는 요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괭이눈에 대한 신문기사와 이 기사에 대한 학생 A씨의 대화를 나타낸 거래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요 이제 지문을 다 읽기보다는 일단 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읽고, 굳이 생각이 안 든다면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맡겨서 학생들의 이 대화 내용만 보고 풀어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괭이눈이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누가 봐도 틀린 말이죠. 지금 이 식물의 생명도 생명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식물도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거에 대한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고요. B. 새로운 종의 발견은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어. 맞는 말이고요. 괭이눈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중 하나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B, C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단백질의 단위체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제도 오답률이 되게 높았고 이 문제 중에서 2등으로 높았는데요. 오답률이 약 49%, 거의 뭐 50%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어려워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이런 단어들, 뭐 전사, 뭐 지정하는 코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특히 요 디귿 보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녹화를 여러 번 찍고 좀 그래서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아무튼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부분이 요 그림이 똑같이 생투에도 나와요. 정말 이 단어랑 이 지정하는 코돈이랑 이 내용까지도 다 생투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생투를 공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개념 정리, 전사, 번역 이런 걸 정말 완벽하게 단어 정리를 하고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생투를 배우다 보면 이거 말고도 뭐 나중에 효소를 되게 또 배울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헬리케이스라고 해서 뭐 DNA 가닥을 막 벌리고 뭐 DNA 중합효소, 뭐 RNA 뭐 중합효소 막 이렇게 뭐 효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외울 게 되게 많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먼저 외우고 개념 정리를 하고 가신다면 나중에 이 단어 때문에 뭐 헷갈리고 이거를 뭐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외우고 뭐 이런 게 조금 그런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짝을 한번 찾아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DNA는 A랑 T랑 연결이 되죠. 뭐 C는 G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RNA는 어때요? C는 여전히 G랑 연결이 돼요. 근데 A는 U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DNA랑 RNA에서는 연결되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서 이제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놓을 거예요. 그럼 여긴 당연히 T, A, C, 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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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편은 연습을 해보자면 T, A, C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기억, 핵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네, 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얘도 진짜 생투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사핵에서 일어나고 이제 번역은 그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되게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아, 얘가 안에서 일어났나? 아니, 이 과정까지 안에서 일어났나? 뭐 이제 뭐 전사 전에 뭐 또 활동 과정이 또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뭐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핵 안에서 일어나는지 핵 밖에서 일어나는지 핵 밖이라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또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생투 그 어렵다는 유전자 단원을 공부하실 때 뭐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진 않으셔도 내신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도를 좀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공부를 해두면 정말 수고로움이 진짜 많이 덜 거예요. 용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용어 정리만 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A와 B를 지정하는 코도는 같다라고 했어요. A와 B.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 가닥이 어떤 가닥을 복사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부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를 전사, 여기를 번역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럼 볼게요. 이제 이 가닥이 복사되어서 나온 가닥인 거잖아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가닥을 복사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가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RNA가. 그렇기 때문에 얘랑 반대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얘랑 반대되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닥을 복제한 가닥 중에 하나가 요 가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얘랑 다 반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이제 U, G 그럼 여기는 G RNA니까 U,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저도 좀 통합과학을 배운 지 오래됐기도 했고 저는 이거를 생투에서 저는 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명확하게 또 이제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3염기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염기를 이제 3개씩 끊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거 이렇게 끊어서 얘 별로 또 이름이 있는 또 유명한 효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지정하는 코돈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앞에서 3개씩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3개에서 끊어서 읽으시면 여기는 어때요? A, U, G가 되겠고 여기는 G,
UU가 되겠고 여기는 U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B랑 봤을 때 같나요? 안 같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또 AUG 뭐 GUA여도 이 순서가 다르면 또 다른 코돈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유전자 자체도 염기서열이 순서로 또 유전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완전 똑같은 거야 돼요. 근데 얘랑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디귿, DNA 가닥, 기억과 니은 전사에 이용된 것은 기억이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니은, 얘가 복제가 돼서 이 가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았습니다. 저는 아까 솔직히 그 9번 문제보다 27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더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를 더 많이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고 같이 풀어드려도 왜? 하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어차피 또 내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좀 넘기더라도 이런 전사, 코돈, 번역, 또 이제 핵 안에서 일어나는지 핵 밖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예습은 다들 겨울방학 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내가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을 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푸른 봄고양이 주변에서 증식 못하는 걸 관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럼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대조 실험을 했고요. 여기 뭐 이제 여기가 실험군이 있고 여기가 대조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고요. 니은, 세균 증식 여부는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종속 변이는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디귿, 다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푸른 곰팡이를 넣었을 때 얘네 둘이 반대가 돼야겠네요. 지금 여기 넣음과 넣지 않음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넣었을 때 지금 증식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개구리는 3차 소비자이다. 생산자 1차, 2차. 아니죠? 2차 소비자예요. 니은, B에서 G의 에너지 중 일부는 배경에 전달된다. 그쵸? 별을 먹고 남은 에너지를 얘한테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는 전달이 됩니다. 디귿, 생태계 평형은 A가 B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메뚜기가 사라지면 개구리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그럼 뱀도 별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육식이니까. 그래서 얘도 죽게 됩니다. 그럼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쥐 하나가 없어져도 이제 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기 때문에 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생태계는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B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연소와 광합성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기권과 생물권이에요. 기권, 자, 기권, 생물권, 직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연소고 어떤 게 광합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연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연소가 아니죠.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권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면은
기권이 이제 뭐 오존층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햇빛만 이렇게 내보내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권이 이제 이렇게 기억이 광합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이 연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기권에서 연소라는 건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이제 그게 기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디귿, 생물권은 기권, 수권, 직권과 상호작용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네, 뭐 이거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되게 제가 말실수를 했거나 또 이제 말을 이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좀 더듬고 이게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녹화를 좀 여러 번 계속 중간중간 이런 실수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끊고 다시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치고 좀 어느 정도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되게 목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혹시 더 물어볼 게 있다면 저한테 뭐 연락처를 뭐 이렇게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또 각 학년에도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더우실 텐데 뭐 열심히 하시고 구평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